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BTS 아미와 박근혜 아미. 아미, 예? 소위 말하는 팬덤, 팬클럽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 앞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만나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5월 10일 취임식장에 과연 나가야만 되느냐, 네? 이거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다. 네, 솔로몬의 지혜.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5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탄핵을 당했을 때,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 계실 때에,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을 왔다 갔다 입퇴원을 하실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던 이른바 박근혜 아미를 무시하게 된다면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게 뭐냐면 BTS 아미.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 어제 그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취임식에 BTS 공연을 준비 중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BTS 아미 쪽에서 이 팬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예요. 문매를 맞고 있다.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는 내용의 항의글이 1,400여 개가 올랐다. 이게 어제 오후 6시 18분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BTS 팬클럽이 BTS 아미가 벌떼처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 94%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BTS 아미가 윤석열 취임식장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른바 지금 박근혜 아미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과 명분과 원칙이 없이 이른바 국민 화합이니 하는 그러한 허명에 유혹이 돼서
윤석열과 섣불리 만나거나 그 취임식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 어떤 역풍이 불 것인가를 나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시사라 봐요.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대구에서 만난다.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 공격할 거예요. 당신이 상황이냐? 응? 아련하러 윤석열이 내려갔느냐? 그야말로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부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자들이 그 기회를 가만히 두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작사를 낼 거예요. 윤석열 작사를 낼 거야 아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엄청난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5월 10일 취임식 여의도에서 하기로 했죠.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게 된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그게 국민통합이야? 그게 국민화합이야? 박주선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명박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으면 좋겠는데 사면할 수 없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에 그 취임식에 참석할 수 없으면 그 가족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검사들의 이 사고의 한계인 거야. 응? 검사들의 저들이 감옥 쳐놓고 저들이 감옥 쳐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죄의식이나 부채의식이 없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당연한데? 응? 그게 왜 당연한 이야기야? 네? 그게 왜 당연한 이야기야? 한마디로 뭐냐? 이명박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80이 넘은 이 노인네가 이런 상태인데 그 가족이라도 와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해달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물론이고 이명박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 이 자들은 인간에 대한 고찰이 없는 사람. 응? 인간에 대한 고찰이 없는 거야. 따라서 이 5월 10일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박근혜 아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섬세하게 지켜봐야 돼. 왜 박근혜 아미가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응?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탄핵이 원천 무효라고 봤던 게 무슨 법률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이른바 박근혜에 대한 원칙,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명분이 그럴 리가 없다. 응? 최순실한테 농락을 당했을 리가 없고 국정원 돈을 갖다가 그 돈으로 옷을 해입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아무런 원칙이나 명분도 없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만약에 덕담을 나누고 사진 촬영을 하고 5월 10일 취임식에 가서 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과연 박근혜 아미가 아이고 그래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 BTS 아미가 윤석열 취임식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윤석열 지지율이 뭐 70%, 80%, 김영삼이나 뭐 문재인이나 뭐 김대중 정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호감도는 30%에 불과하고 비호감이 60%.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윤석열은 여론전에서 이미 졌어요. 여기에 박 대통령이 국민화합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될, 거기에 끼어야 될, 개입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박주선 씨가 뭐라 했느냐. 박주선 씨가 최고의 예우를 해드릴 테니까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고찰이 없는 이 검사 특유의 20대부터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대한민국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던 그런 체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작살내고 난도질하고 말이지. 응? 그러고 나서 크레물린궁 행사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최고의 예우를 해줄 테니까 와서 축하해달라. 네? 푸틴이 그렇게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야 되나? 이건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인 거야. 지금 이건 절대적으로 시기상조다. 네? 탄핵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른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제 조건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데 불과한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신 분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큰 무리야. 그건. 네? 지금 건강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건 압박을 가하는 거야. 강자의 논리야. 강자의 논리. 응? 그야말로 강자가 국민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우겠다고 하는 그 어떤 기획 음모야. 자, 여러분, 지금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팬클럽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BTS 아미의 숫자 규모가 크겠습니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미의 숫자가 크겠습니까? 이건 조금도 제가 과대평가하거나 침소봉대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라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봅시다. 네? 어떻게 나올까요? 최소 10%에서 최대 20%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억울한 처사를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나는 본다고 봐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이 숫자가 윤석열을 찍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48%밖에 얻지 못한 거예요. 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이어서 국민의 지지로 정치 세력화가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응? 돈 없어도 아무 조직 없어도 자, 오늘 제가 신당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에 구름처럼 사람을 모을 수 있고 구름처럼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인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대통령을 억울하게 해서 탄핵당했고 4년 9개월간 감옥살이를 한 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다. 이게.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감내한 이 억울한 세월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둘러싸고 있는,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이 박근혜 아미의 존재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박근혜 아미와 평생을 함께 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실 때 감옥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변치 않았던 이 거대한 이 박근혜 아미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국민이 부르는 날을 기다려야 돼. 네? 이 탄핵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진실 규명, 탄핵 진실 규명, 명예회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이른바 박근혜 아미의 문제이기도 해.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냥 침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냥 침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이 부르는 날이 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른바 위장된 축복이라 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인 재기를 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오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었다. 위장된 고통이었다. 네? 그게 언제냐? 2024년, 앞으로 2년 후 이맘때입니다. 2년 후 이맘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식으로 정치를 하던 안 하던, 전면에 서던 안 서던 간에 그 박근혜 아미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제1당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픽피처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두 어깨에 지금 부여된 나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BTS 아미와 박근혜 아미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